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현 시기 질병과의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심장혈관계통 질병, 암성 질병, 물질대사 질병을 비롯하여 병 걸림률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은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뇌수는 사람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조절 통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활을 창조해야 하며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심지어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하는가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하고 판단하며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뇌수의 구석구석마다의 수없이 뻗어나간 혈관을 통한 혈액순환이 정상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년기가 지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뇌수의 혈액순환이 일정하게 차단되어 있으며 10%나 되는 사람들에게서 언제인가는 혈액순환이 심하게 차단되어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고 또 치료약들도 가기하지만 이 시간에는 룸브로키나제의 양리작용을 생활에서 자주 보게 되는 뇌혈전을 중심으로 보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혈전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며 혈전이 왜 생기고 또 그로 인하여 어떤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전 형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혈전 형성과 그 재발, 각종 질병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사람의 몸에는 인체의 대사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물질을 나르는 모세혈관들이 무수히 뻗어 있습니다. 혈전은 이러한 모세혈관에서 생겨나는 이상혈괴, 다시 말해서 혈액이 반고체 형태로 굳어진 피덩이를 말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토끼의 혈관에 형성된 이상혈괴입니다. 물론 몸에 상처가 생겨 혈관이 손상되고 피가 흐르면 인체 내에서는 그것을 멈추기 위한 치혈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출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혈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출혈과는 인연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면 생명을 해치게 되는데, 이러한 틀린 장소에서의 치혈이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 발생 과정을 보면 손상된 혈관 내피가 혈소판을 끌어당겨 혈소판 점착이 일어나고, 점착된 혈소판의 겉면에서 수많은 방사상의 위족들이 삐어져 나오면서 분비하는 많은 양의 활성물질에 의해 다른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는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 혈소판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소판 혈전에 혈구들이 들어붙고 이것을 피부린이 견고하게 둘러싸면서 수축을 일으켜 더 한층 굳어지고 기질화되면 완전한 혈괴로 됩니다. 일단 혈괴가 생기면 피 흐름에 의하여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과 함께 흐르게 되며, 이렇게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혈괴가 말초로 흐르면서 뇌수에 있는 모세혈관을 막으면 혈액순환이 장애되는데, 이것이 바로 뇌혈전입니다. 뇌혈전은 그 부위와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대뇌 반구의 중간부를 영양하는 중뇌 동맥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뇌의 왼쪽에서 중뇌 동맥이 차단되면 왼쪽 대뇌 반구에 있는 웨르니케 오노라의 기능이 장애되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어를 형성하는 브로카의 운동량가 장애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성 운동 조절야의 기능이 소실되어 몸의 반대쪽에 있는 근육에서 경련성 마비가 오며 감각과 운동이 장애됩니다. 고혈압에 의한 모세혈관에서의 변화도 뇌혈전 증상을 일으킵니다. 뇌모세혈관은 얇은 기점막의 한 층의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뇌모세혈관에서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분류성 경화증이 발생합니다. 결국 혈관 내강이 좁아지고 혈관벽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등의 장애로 오는 모세혈관 폐쇄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세혈관의 변화가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진행되면 라크나 경색이라고 부르는 미세혈전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세혈전들이 뇌수에서 발생하면 진행성 만성의지력 장애와 감정장애, 기분변조, 대울병과 가성구마비가 옵니다. 이러한 혈전의 치료에는 허혈성 재관유 장애로 인한 혈전의 재발과 악화가 뒤따르곤 합니다. 혈전이 오면 뇌수에는 신경세포가 죽은 경색 부위와 신경세포들이 죽어가는 반그림자 부위, 즉 뇌신경세포가 생사의 경계에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반그림자 부위의 뇌신경세포를 내버려 두면 얼마 후에는 완전히 죽어 병이 심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뇌혈전에 걸린 환자는 반그림자 부위가 경색으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죽어가는 뇌신경세포를 구원하기 위한 혈전용해 치료, 순환 개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혈전으로 막혔던 혈관이 열려 피가 다시 흐르면 손상되었던 신경이 회복되고 병 상태가 좋아져야겠는데 오히려 뇌경색 면적이 더 커지고 병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허혈재관유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뇌혈전의 재발을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혈전에 의한 순환장애는 아밀로이드 침착에 의한 치매증도 일으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치매에 대한 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한때 가지고 있던 정신적 능력을 잃은 사람을 가리켜 치매가 왔다 혹은 로망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치매란 정상이었던 지적 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기억을 비롯한 인식 기능이 전반적으로 장애되고 점차적으로 심해져 기억과 판단, 언어와 시각 공간 기능, 운동 조정과 행동이 장애되고 인격의 변화가 오는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증 환자들이 그린 그림인데 시공간적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2배나 많이 생기며 로하나 동맥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때에 옵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섬유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뇌혈관벽과 뇌수에 침착하면 치매가 오게 되며 많이 침착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혈전을 앓고 난 사람들과 가족들 속에서는
발병 당시라든가 발병 전에 조금만 관심을 돌렸더라면 이런 몹쓸병에 걸리지 않았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혈전에 걸리면 똑똑하던 사람이 뇌경색으로 백치가 되거나 건강하던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근경색 환자의 40%는 수술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뇌혈전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는 반신불수가 되거나 침대에서 살아가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미 생긴 혈전을 해소하는 데서 기본은 혈관벽에 부착된 혈소판들과 혈장들을 든든히 얽어매고 있는 피부린망을 모두 녹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손상된 혈관벽에서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화 인자라고 하는 강력한 활성 물질들이 방출되어 혈궤 안에 들어있는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활성화시켜 피부린을 녹여냅니다. 이렇게 정상 사람의 몸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관 내피가 손상되어 항상 혈전이 생겨나고 이 혈전에 의해 작은 모세혈관들이 막히곤 하지만 혈관 내피세포에서 방출되는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화 인자의 작용에 의하여 혈관은 다시 열리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혈관 내피 세포에서는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화 인자의 방출이 장애되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룸브로키나제가 바로 혈관벽 내피 세포를 자극하여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화 인자가 많이 생기게 하는 혈전 용해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879년에 지렁이에 혈전을 용해하는 효소가 있다는 것이 발표되고 1991년에는 룸브로키나제로 명명되었습니다. 룸브로키나제는 혈전 용해 작용과 혈전 형성 억제 작용이 뚜렷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발률이 높은 중노년기 혈전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오랜 기간 사용하는 데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룸브로키나제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臨床실천에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혈관벽의 플라즈미노겐 활성화 인자의 방출을 촉진시켜 혈전을 녹이고 혈전 형성도 억제한다는 것이 룸브로키나제가 다른 혈전 용해제들과 차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룸브로키나제는 호혈재관유 장애를 일으키는 토올유사 접수체 단백의 발현을 억제하여 산화질소 신타제, 시클로옥시게나제, 기질메탈로 프로테인아제와 같은 염증성 물질들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호혈성 재관유 장애를 막습니다. 또한 고리 아데닐산 수준 상승과 칼슘 방출 저하에 의한 항혈소판 작용, 세포 간접착 분자의 발현 억제에 의한 항트롬빈 작용, 야누스키나제 신호 변환기 세포와 전사 활성화제 경로의 활성화에 의한 항혈전 작용과 항아포토시스 작용으로 혈전의 재발과 악화를 막고 뇌수와 심장을 보호합니다. 룸브로키나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또한 아밀로이드 중대에 발생하는 로인성 치매를 예방치료하는 것입니다. 룸브로키나제가 아밀로이드 섬유를 분해하여 아밀로이드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줄말 고기 모형 실험에서도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인슐린 아밀로이드를 주입한 물고기에서는 아밀로이드의 증가를 보여주는 발광색소가 증가하였지만
룸브로키나제를 함께 준 물고기에서는 아밀로이드가 2시간 후에 98% 감소되어 발광 색소가 거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룸브로키나제는 미소 순환 개선에 의한 췌장 기능 회복 작용과 궤저 치료 작용이 있어 당뇨병 환자들이 반드시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룸브로키나제는 피부린 용해 작용과 혈소판 점착 및 응집 억제 작용, 혈액 점도 저하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작용, 호혈 재관유 장애 개선 작용과 아밀로이드성 치매를 예방 치료하는 작용을 모두 가진 혈전 용해제입니다. 또한 먹었을 때 위액과 접촉하면 혈전 용해 활성은 없어지고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만 나타나는 룸브로키나제의 효소적 성질에 맞게 장용 피막 알약으로 만들어 치료 효과가 높아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룸브로키나제의 생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의학과학자들은 기존 생산 방법과는 달리 우리식의 막분리법, 응집법과 같은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생육 특성상 지렁이에 많이 섞여 있는 세균과 독성 물질, 잡질들을 제거하여 세균 오염과 불쾌한 냄새가 없고 활성이 최대로 높은 룸브로키나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뇌혈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뚜렷한 증세가 없는 숨겨져 있는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라크한 뇌경색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혈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룸브로키나제를 이용한 순환장애에 대한 관리를 고혈압 치료, 덕맥경화증 치료, 항산화疗법과 함께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단 뇌혈전과 같은 순환장애 질병을 앓고 나면 크거나 작거나 후유증이 남게 되며 그 후유증으로 하여 당하는 고통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모두 뇌혈전을 비롯한 순환기 장애 질병 치료에서 룸브로키나제의 치료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무병무탈하여 건강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을 길이 전하며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나갑시다.